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에서 조율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논과 합의는 조화와 조율과도 같은 의미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처지를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기분에 따라 이해의 차원을 달리하다 보니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은 행위가 다반사라 제 기분에 따라 바뀌는 행위가 문제였다. 말하자면 내 이익에 우선하는 차원을 대자연이 공부시키기 위해 내린 방편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제 자신이 부족하니 상대방을 탓하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미워하며 탓하는 그 자체가 그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관심이 없으면 미움도 없을 것이다. 여하튼 부족하니 공부자이고 분별력이 떨어지니 공부자인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관계 개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벌어지는 공부가 대립구도이며 욕심을 부리는 시점에서부터 상호 보완적이자 적대적 관계의 공부는 시작된다. 상생을 일깨우기 위한 상방의 조율이 시작됐다는 소리다. 아마도 적대적인 관계로 마찰을 빚은 대부분이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내가 너의 뜻에 응해주지 않을 때 네가 서운해한다는 것쯤은 모를 리 없으니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치대는 행위를 바로 해댄다. 둘 다 똑같다 하는 짓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기에 내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내가 너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깨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대자연의 연출이 충돌 그 자체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뜻이 안 맞는 것이 아니었다.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완전 연소되지 못한 잔여분의 티끌이 쌓이고 쌓여 폭발했던 것이다. 너가 있어 쌓인 때가 폭발했고 너가 있어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할 일을 하는 그 시기부터 인생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탁한 기운의 압이 쌓일 때면 분위기가 냉담하지만 폭발하고 나면 맛보지 못한 생기가 도량 전체를 휘감고 돌았다. 물론 수습은 대자연의 몫이지만 탁한 기운의 압이 차면 정화를 위해 폭발은 불가피한 것이다. 세간에서도 그렇고 수행 중에도 그렇고 내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곤욕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탁한 기운으로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고통 속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즐거움 속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내 기운에 나 자신도 울고 웃지만 상대방도 따라서 울고 웃었다. 이상적인 자기조절 능력은 갖추어진 만큼 내 몫이라 상대 때문에 기분 상해하는 이유가 없는데 소갈딱지가 밴댕이만도 못하니 밴댕이만도 못한 소갈딱지를 숨기려다 더 큰 화를 자초했으니 말이다. 즐거움과 고통의 상관관계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실 너를 위한다는 행위를 한다고는 하나 나를 위한 행위가 태반이었고 너에게 잘하려 하기보다는 스승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들이 태반이었다. 누구나 너를 위해 행했다고는 하나 자기 계산법이었고 바르게 행한다고 하나 스승 앞에서는 모두가 응석바지가 되어가고 있으니 즐거워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여기에도 있다.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앞이 도반에게 행했더라면 불편한 심기는 드러내지 않아도 됐다. 몰골에 드러난 기운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을 못 찾아서 힘들어한 것이 아니다. 그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심통을 부렸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일보다는 너희 일이 수월해 보인 것도 사실이다. 떡을 어떻게 빚었건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빚은 떡만 커 보였으니 말이다. 자신이 갖춘 만큼 냉철함도 이에 비례하여 행으로 나타난다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나 그 짓을 해대는 도반을 볼 때마다 불안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니 이도 무언가의 욕심으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모습에서도 드러났듯이 치우쳐 있고 빠져 있는 만큼 힘들었다. 힘들어할 때마다 대자연의 가르침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부정적 잣대는 늘 과연 그럴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의구심에 부합되는 편견, 그래서 사고는 편중되었던 모양이다.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고 공부가 막힐수록 엉뚱한 생각도 했으니 말이다. 단식과 생식을 겸해 좌선을 했더라면 어느 경지까지 탁해진 기운만큼 탁해진 생각으로 탁해진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공부가 막혀 한 뜸을 뛰어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탁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다. 이때마다 30년 동안 기복과 형상에 매달리며 입으로만 관세음을 부르던 이들이 도량으로 찾아오곤 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 나를, 아니면 너를, 아니면 모두를. 빠져있는 만큼 치우쳤으니 무엇 하나 분별이 바를 리가 없다. 인간관계 상대성 이론이 인류 최고의 상대성 이론이니라. 유유상종이라고 했나?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것이 인연이라고. 이는 내 앞의 인연이 내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소리와 같다. 수행은 앞으로 내 앞의 당면할 일들을 바르게 처리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으니 먼 곳을 보지 말고 내 앞에 온 인연부터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수행은 산속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로서 실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산속 수행자들은 바르게 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이들이라 몇몇은 제외하고 수행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입장 먼저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선의 이득을 위해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나 있겠는가? 내 스스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만 든다면 커지는 품성만큼 주어진 방편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너의 것은 너에게만 옳다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 하나의 인연이 오면 변하는 게 기운이고 또 오면 또 변하는 것이 기운이다. 자기 인생을 위해 만나는 것이 인연이라 세상에는 내 것은 내게만 옳은 것이지 상대방에까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맞고 틀리고는 내 고집에서 고착된 내 계산법이라 내 앞에 온 인연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차이는 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 것은 내게만 맞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모두에게 맞는 것인 양 접목시켜 들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 조율 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